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부로입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이 침체 분위기 속에서 리플도 계속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점은 조금씩 잘 높여져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 현재 완성해 가고 있는데, 자, 이런 패턴은 보통 에너지가 많이 쌓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곧 에너지가 폭발하게 되면서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거래량은 계속 감소를 하면서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숨 고르기가 이제 끝이 나고 있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 그리고 20일 이평선에서 잘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이탈이 되지 않고 있죠. 자, 이것은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게 될 경우 이제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향해서 본격적인 반등 랠리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털릴 필요는 절대 없으시다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량을 좀 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현재 리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이 악재성 소식도 있는데, 우리 코인상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악재도 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악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한다면 강력한 호재로 전환시키면서 이 과정의 보너스 수익까지도 두둑히 챙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어떤 악재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가오고 있는지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꼭 미리미리 마련해 두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텔레그램방에 계신 기존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러한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시작을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조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우리가 안 보이던 것들, 또 놓치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잡아나가게 되시면서 코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흥미, 재미를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말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투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바로 우리가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만 우리가 코인판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수익을 먼저 쫓는 게 아니라 원금을 먼저 지켜줘야 되고, 그 과정의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자,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텔레그램방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저희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요.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침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물려있는 종목도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이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만찬이 이제 곧 있죠. 이 만찬 앞두고서 주목받는 세 가지 알트코인, 자, 그 중에 리플이 현재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5월 22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 트럼프 밈코인 보유자 만찬을 앞두고서 리플과 수익, 그리고 트럼프 이 세 종목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만찬 주요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일부 미국 상원 의원이 외국인 중심 행사라면서 비판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번 만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명확성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할 경우에는 SEC와의 소송 종료 기대감과 함께 강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될 수가 있고, 또 현재 시장에서는 리플이 연말까지 $10에 도달할 가능성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죠. 자, $10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ETF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IPO까지 진행이 지금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요 사이에는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현재 추진 중인 비축 계획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호재가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을 현재 리플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 관련해서도 최근 이 법원에서 이제 일단 이 리플과 SEC의 합의 요청에 대해서 기각 판단을 내려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알고 보면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닙니다. 왜냐면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로 지금 기각이 된 거죠. 자, 원래 이제 리플과 SEC 양측은 민사 소송 규칙 62.1에 따라서 이 합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레스 판사가 잘못된 절차적 방법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양측이 요청한 이 합의안 구제책은 이 규칙 60에 따라서 제기가 됐어야 되고, 자,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상황까지 입증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절차를 따르다 보니 이 공동 합의안에서는 이 부분이 좀 다뤄지지 못했었던 부분이죠. 자, 앞으로 이제 3주 안에 리플과 SEC가 다시 올바른 절차를 밟아서 합의안을 다시 토레스 판사에게로 이제 제출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토레스 판사는 최대 2주 안에 이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대로 소송은 끝이 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토레스 판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리플과 SEC의 소송을 4년 넘게 바라봐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 계속해서 양측이 너희들 빨리 서로 합의를 해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계속해 왔었죠. 이번에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 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를 잘 준수해서 토레스 판사에게 전달이 되면은 토레스 판사도 이제 긍정적인 결론을 내려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일자 이제 트럼프의 만찬이 있는 날인데, 또 하나 이 소송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SEC에서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SEC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이 소송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보면은 이 선샤인 법 공지로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네, 해당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금지 명령 조치의 제도 및 합의, 소송 청구의 해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리플의 가장 큰 쟁점이죠. 바로 이 기관 판매 관련해서 SEC가 법원 측에 금지 명령을 요청한 것이고, 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금지 명령이 현재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SEC의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답변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리플 다시 한번 이번 22일자 트럼프의 만찬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2일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금요일 23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23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정 구간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히려 역으로 고래 세력들이 계속해서 걔네들의 던진 물량을 그대로 받아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고,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실 것을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CME 거래소에서 이제 드디어 리플의 선물 상품이 출시가 돼서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이미 이 선물 상장을 앞두고서 고래들의 매집이 급증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의 던진 물량을 고래들이 그대로 다 받아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고래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면은 절대 안 되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좀 있는데, 바로 리플의 현물 ETF 승인이 또 한 번 연기가 됐습니다. 자, 다만 연내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SEC가 21 쉐어즈가 제출한 리플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를 했는데, 자, 이는 앞서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 과정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현재는 심사 기간 내 정상적인 연기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로
좀 작용되고 있는데, 바로 최근에 이 CME 거래소에서 선물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곧 현물 ETF 출시 이제 승인에 대한 암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 시장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도 리플 ETF가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을 83%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C가 리플 ETF를 언제 승인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빠르면 6월달, 늦어도 연말 전에는 첫 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바로 여러분께 6월달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SSC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 위원입니다. 태스크포스 팀의 수장을 맡고 있죠. 지금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SS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고, 또 리플의 소송전을 두고서도 SS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을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SC의 무분별하고 포괄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 리플의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6월달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좀 밝혔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임무를 끝내고 싶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ETF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 하나인 이 스테이킹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좀 밝힌 것인데, 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자를 의미를 합니다.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상품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자까지 함께 제공을 받게 된다는 건 이제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출시가 될 리플 ETF 상품에도 이 스테이킹 옵션이 함께 채택이 될 확률은 높아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상품보다도 리플 ETF가 더욱더 매력도가 이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관들의 더욱더 강력한 자금이 더욱더 거대하게 장기적으로 리플로 쏠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자, 실제 블랙록 같은 경우도 최근 SSC와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 스테이킹 관련해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리플 ETF를 지금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곧 출시를 신청할 것으로 좀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블랙록의 큰손 고객들이 이제 리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최근 암호화폐 분석가 알트코인 고드는 이 블랙록의 내부 고위 인사와의 점심 자리에서 XRP에 대한 큰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암시를 들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록이 이제 곧 ETF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ETF가 블랙록까지 가상이 된다면 이제 진정한 리플 ETF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블랙록의 현재 자금 규모가 하나 기준으로 1경 6천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록이 이제 곧 가세하게 된다고 하는 건 리플 ETF가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자, 이 부분 또한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지금 방향성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 같은 경우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일을 좀 꾸미고 있죠. 바로 이 서클사 인수를 이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지금 40억에서 50억 달러 수준으로 이 서클사 인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서클사가 이를 좀 거절을 했었죠. 왜냐하면 서클사 같은 경우는 현재 IPO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기업의 목표 가치를 90억 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인수가가 제한되다 보니까 이것을 거절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코인베이스까지 이번에 다시 인수 전쟁이 좀 뛰어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서클과 이제 지분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분을 좀 소유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수익까지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서클사 인수 전에 좀 함께 뛰어들면서 서클사의 몸값을 띄우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플사가 이제 서클사가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맞춰주게 되면서 충분히 성사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현재 시장 전문가 폴 베로는 리플이 90억에서 110억 달러 수준의 가격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놨고 앞으로도 잘 벌 수 있는 기업이죠. 굉장히 좀 부자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서클사가 원하는 수준은 충분히 맞춰주게 될 것이고, 이 인수 전쟁에서 충분히 이제 원만하게 성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서클사 인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매각을 좀 뛰어넘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지금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 인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 리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스테이블코인 RLUSD는 결제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이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나 3,850조, 거의 4,0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서클사 인수까지 성사가 될 경우에는 이런 목표를 향한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플도 이제 이런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이 하나 둘씩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2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저점 매수 기회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코인 투자라고 하는 건, 우리 투자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뻗는 게 아니라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변동성에 우리가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안전한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리플뿐만이 아니고 우리 코인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악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 일본의 초장기 국제 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하면서 그리스보다 심각하게 현재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제 10년물이 지난 4월 2일자 이후 처음으로 1.5%를 상회를 했고, 또 20년물은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물과 40년물은 각각 도입 이래 최고 수준으로 뛴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일본의 국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제 엔켈의 자금 청산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작년 7월 달에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8월 초에 엔켈의 청산 공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8월 초에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코인장 모두 다 크게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자,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급락을 했었던 거죠. 거의 폭락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좀 녹록지 않게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엔켈의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좀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작년 8월달 사례를 보면은 이 엔켈의 청산으로 인해서 한 차례 급락 흐름이 전개됐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가량 바닥을 다진 이후에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이어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중 관리를 통해서 미리미리 이 부분 급락 흐름에 좀 대비를 해줘야 되고, 나중에 이제 저점을 다시면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서 저점 매수로 개입을 하면서 보너스 수익을 두둑이 챙겨 나간다, 이런 전략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보입니다. 정보의 생명은 곧 신속성과 이 폐쇄성인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것과는 조금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라야 되고 또 노출되지 않는 정보들이 가장 관건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는 조금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이런 정보들이 신속하게 새벽이든 언제든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청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